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금 금남로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전야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년여 만에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 지금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금남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년여 만에 열리는 전야제에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나와 42년 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5월, 광장의 부활, 민중의 노래라는 각기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야제는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는 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되기 전 민족 민주화 성회에서 광주 시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박관현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의 육성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80년 5월 계엄령 선포에 맞서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된 가두행진을 재현하는 민족평화대행진 행렬이 주요 사적지를 돌아 이곳 금남로에 도착했고 잠시 뒤에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5월의 노래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내일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참석도 예정돼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내일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됩니다. 기념식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두고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참석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18을 앞두고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 참배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들을 격려했고 국민의힘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호남 끌어안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5.18 국립묘지를 찾은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5월 정신 이어받아 민주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을 줬고 5월 영령께 참배했습니다. 이한이 열사를 생각하며 묵념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이재명 위원장.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 겪었던 공천 후유증을 털어내고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일궈내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광주 시민께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였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국민의힘도 5.18을 구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출장과 코로나 등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 몇몇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정당의 과거 선례나 통념을 깨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은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큰 동력원이자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5.18 민주화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임명 절차를 다 밟지 않은 신분인 탓에 개인 자격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총동원령이 내려진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100여 명의 의원들이 광주로 총출동한다고 밝혀 5.18을 기점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2년) 전 오늘인 1980년 5월 17일은 전국의 비상계엄이 확대된 날입니다. 신군부는 언론의 입을 더 틀어 막았고 지역 언론은 이후 이어진 열흘간의 참상, 5.18 민주화 운동을 제때 알리지조차 못했습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민주화 운동과 언론을 주제로 광주 MBC가 기획한 연속 보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기와 불길로 거리가 아수라장입니다. 돌멩이를 던지며 시위하는 시민에게 군인이 곤봉을 휘두릅니다. 군부의 총칼에 국민이 죽어나가면서 시내 곳곳엔 시신도 태극기를 두른 관도 늘어갔습니다. 42년 전 5월 광주의 모습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쓴 취재 수첩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에 공수부대 학교 진주, 여학생 짓밟히고 페퍼포그와 몽둥이 구타가 심했음.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최미애, 유탄으로 두부 관통상.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항쟁의 역사는 당시 언론인들의 수첩에도 기억에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난사가 시작된 거예요. 다당당당 하니까 나도 이제 겁이 나고 그 전일빌딩 앞에 있던 거기 사람들이 그때 집단 발표를 해서 많이 죽었죠. 하지만 5월 기자들의 취재는 보도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신군부의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3월경부터 이미 그 신군부에서는 언론에 대한 그 비상 조치를 내렸고, 특히 이게 강화됐던 것은 1980년 5월 17일부로 기해서 포고령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엄군은 전남도청에 언론 검열관실을 두고 모든 기사를 일일이 살펴보며 보도를 해도 될지 말지 직접 결정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검열은 분야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섬마을 생활상을 그린 라디오 원고의 페이지마다 찍힌 검토필 도장도 그 흔적입니다. 저희들이 원고를 쓰면은 가서 계엄 분소에 가서 검토를 받고 거기서 검토필 도장을 찍어온 원고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5.18 참상을 알리려 쓴 지역신문 기사 지면은 삭제를 지시하는 빨간색 표시로 가득합니다. 계엄군의 검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기 5개월 전쯤 광주 MBC 직원 3명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기사를 실수로 보도했다가 505 보안부대에 끌려가 그중 1명이 4박 5일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뉴스 원고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건데 기사 내용 자체보다도 지침을 어겼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반공연맹지부에 전시돼 있던 소련제 권총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건 기사로 다른 신문사가 먼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보는 데서 세 사람 나와 해가지고 집처로 태서 연행을 해갔어요. 광주 전남지구에서는 최초로 1호 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됐거든요. 벌거벗은 그 우리 심차장 그 몸에다 뿌리 오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겨울철 1월 달에.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오리걸음을 시켜 모욕을 주는 등 언론인 길들이기도 반복됐습니다. 12시 안에 신문이 발행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리걸음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상무대 그 정은감실에서 보도 검열 단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약 한 1.5km? 신군부의 언론 통제로 광주의 상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광주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진실 보도,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5.18 희생자들의 고통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군부의 탄압을 받는 미얀마 피난민을 위해 의료 행위를 펼친 신시아 마웅 박사가 2022 광주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And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regime, we need more social network as well as learning about the humanitarian issue because whenever the military coup take over the country in Myanmar. 신시아 마웅 박사가 태국 국경에 설립한 메타오 병원은 군부에 탄압받는 미얀마 피난민들의 피난처이자 쉼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기름값과 식용유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소상공인과 화물기사 등 서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됐는데요. 여기에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면서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주유소. 경유 1리터당 가격이 1,977원으로 휘발유값보다 30원이나 비쌉니다. 16일 기준 전남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1,965원,
휘발유는 1,958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심지어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휘발유값이 비싼데 경유값까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 화물차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골재나 토사나 실어가지고 운반을 해야 돼요. 일대가 만약에 60만 원이라 치면 기름값이 50얼마 나오는데 하루 일한 거 날려야 되잖아요, 기름으로. 매일 오르는 식용유값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남의 식용유값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재고가 바닥나 한 사람당 3개까지 식용유 구매량을 제한할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대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비싼 것을 우리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도 없잖아요. 특히 치킨집, 분식집 등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밀가루 등 원재료 값도 함께 오르는데 기름값까지 연일 비싸지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에서 한 30%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 물가는 상승하고 기름값은 오르고 업체는 저희는 많이 힘든 상황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연일 경유값과 식용유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이 엿새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양궁 월드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나라와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등 380여 명이 출전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에서는 남녀 개인 단체전 등 예선과 본선 경기가 열리며 결승전은 광주여자대학교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천변에서 56살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주변을 지나던 행인에게 목격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줄 알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가전제품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25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슴과 다리 쪽에 출혈을 보이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광주에선 881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선 1,2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일정한 확진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